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가야 할 길을 국민들에게 또렷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서용주 평론가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전 두 분이 절친한 고향 친구라는 사실을 네.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는데 뜨거운 포옹에서 알았습니다. 네. 오래 아셨나 봐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죠. 저는 그냥 사랑만 해요. 네. 그리고 저희 고향이 어딘데요?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와. 구경 기자님도 저의 고향 동지죠.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이 분단 조국이 태어나서 네. 분단의 서름을 안고 살고 있죠. 역시 오랜만에 우리 소장님 봤는데 정말 품는 넓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무한합니다. 네. 보니까요. 이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 아이, 쑥스럽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로 가버렸어.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최근에 이제 장성철 소장 진행하시는 네. YTN 뉴스 명당. 네, 명당 대표를 하루 맡았죠. 야, 와. 찍어주셨는데 네. 거의 방송하는 분들끼리 얘기 나누기를 야, 서영주 소장은 평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네. 진행은 더 잘한다 이런 평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도 자격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자리를 달라. 근데 장 소장님 자리 비워서 나 살살한 거야. 야, 근데 최근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TV라는 걸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용주 평론가님의 이름이 거론될 법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오늘 네. 찌라시던 거 보니까 내 이름이 없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찌라시에 불과한 거니까 찌라시. 소문인 거고 네. 실제로 하게 되면은 서용주 소장 뭐 진행 좀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김민석 당 대표의 지금 행보가 아주 광대역 행보잖아요. 별명이 벌써 생겼어요. 25시 당 대표. 25시 당 거의 대표. 24시간도 모자라서 25시간을 발로 뛰는 당 대표. 그리고 그 민주당 TV도 24시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네, 하루 24시간? 종일 민주당의 활동이 하루 종일이면 네. TV도 하루 종일 해야지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느냐니까 이제 예를 들면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네. 당 대표는 당의 모든 일정 행사를 내보내니까 아마 MC도 여러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소영주 평론가님 같은 분이 딱 중간에 하이라이트 중간 게투. 들어가야죠. 예. 아니. 저는 선발 게트로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민생이 중심이잖아요. 민생 전도사. 안진걸이 이렇게 딱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근데 안진걸 TV 좀 지키셔야 되잖아요. 네. 안진걸 TV 경향 TV를 너무나 사랑하고 오마주하는 안진걸 TV입니다. 아니 최근에 좀 이렇게 구독자가 일부 약간 이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정청래 전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을 상당히 오랫동안 좋아해왔지만 네.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조금 너무 과도하신 것 같아서 비판 좀 했다가 맞아요. 네.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야, 그러면 대충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빠진 정도 건가요? 빠졌어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명명을 정치비상구가 채워줘야겠네. 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만까지 네. 쭉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우상향으로 우리 증시처럼. 근데 갑자기 폭락해 버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해주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걸 넘어서 막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네.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응원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관용과 공존도 없이 민주당이나 민주주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꼭 호소해드리고 싶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TV라는 것도 정체성을 잘 형성해야 되고 네네. 사실은 이름 짓는 것부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으로 승부할지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 서용주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우리는 저 민주당 TV가 잘 됐으면 좋겠고 델리민주는 좀 사실상 성적이 조조한 거는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이게 델리민주가 이렇게 조조하지? 우리가 155만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100만 이상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데 네.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TV라는 거 출발하는 취지 매우 좋아하고 그게 맞고 의제 설정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100% 200% 동감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첫 번째는 민주당 TV라는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네.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고도의 마케팅인데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동차의 그 어떤 브랜드를
고품격으로 런칭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타면 차니까 좋은데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인피니티라는 차가 그 브랜드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회사 이름을 알게 되듯이 민주당 TV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조금 딱딱하고 이게 좀 관료적인 이게 정당의 정책적인 설명만 하는 네. 이런 국정 뭐 아니 당 TV로 인식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려면 새로운 이름을 하나를 대중적으로 지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 이 참여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뭐 말하자면 당내 구성원들이 네. 뭔가 얻어갈 게 있어야 돼. 아하, 방송을 도움이 돼야 봤을 돼.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 그 민주당 TV 가칭이죠. 저는 가칭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오면 주식 문제도 좀 다루고 부동산 문제도 다뤄서 여기에 얻는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 3% 가는 것만큼 여기 이 민주당 TV에 와서 주식 문제를 보면 되네. 이런 거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 하는데 거기 안 가도 돼. 여기 와서 보면 정보가 더 알찬데 요런 걸 해야 돼. 아, 그 정도로 빽빽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네. 설명만 하는 게 되면은 실패해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야죠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요. 유용해야 되고 정치인들한테 출연하면 김어준 방송 가서 후원금이 채워지듯이 이쪽에 민주당 TV 오면 후원금이 채워지는 뭐 전체가 채워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아니, 이런 근데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방송을 한다는 네.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지상파의 프로그램들이나 뉴스 공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방송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시청률 경쟁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필연 아니겠습니까? 경쟁 있을 수 있죠. 지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새벽 5시에 방송을 해요. 어떠한 경쟁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다 다 알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님이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키잖아요. 우리 보통 화장실 갔을 때 그거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백은종 대표님 항상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시죠? 하면서 호통을 치세요.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내란 극복 민생 경제 살리기 할 일이 엄청 많아요. 하면서. 근데 두 분이 진짜 보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아닌 게 그냥 아니라 김민석 그냥 대표 화장실 나가셨잖아요. 갔는데 네. 일어나서 우리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유튜브 키면 그럼요. 알고리즘에 알고 서울의 있죠. 소리나 경향 TV는 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초심님이 백은영 대표님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5시 TV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25시간 일한다 국민을 위해서. 25시 TV 또는 무한 TV. 무한 TV. 민생과 경제와 서민과 청년 삶에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무한 TV, 무한 도전. 네, 도전하는 무한 TV. 정말로 장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채택될지는 네. 두고 볼 일인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월요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인 건데 취임 첫 주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을 닮아서 일 중독에 빠지려나 보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해요. 빨리빨리 하고요. 빨리 네. 하고 탕평에 준하는 인사들 그리고 크게 이견이 없는 인사들로 바로바로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만 쓰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사무총장과 정책위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무총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다음 총선에서 또 중책을 맡는 자리인데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장 하던 한정혜 사무총장이 됐어요. 한정혜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하시니까 거기 간 건데 그런 것들 정책위장도 권칠승 의원님 아주 이 당내에서도 평판이 스마트하시죠. 좋고 네. 정책적으로도 숙성이 많이 되신 분인데 이게 뭐 개파를 따졌다면은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장을 상징적으로 탕평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그 권미경 그 지명직 최고나 그다음에 전용기 지명직 최고도 이게 논란이 없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예를 들면 청년이 자리에 전당대회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양 극단에 서서 뭔가 역할했던 사람 앉혀놓으면 난리가 났겠지. 그렇지, 예.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전용기 의원을 가져다 놓은 거는 청년으로서 당내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의원이기도 하고 배지잖아요. 근데 배지기 때문에 그 최고위 안에서 그 배지를 또 어떻게 또 하겠어요?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하긴 했더라고. 네. 근데 이게 선출 방식 갖고 뭐라 하는 거였고 권미경 이분도 사실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분도 노동계 쪽에 목으로 해서 사실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강릉 재보까지 고려한
좀 전략적인 인사라서 저는 무난함을 넘어서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니 말씀대로 한정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하셨고 근데 권칠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레코드를 보면은 이게 친명 인사야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제야 민주화 세력 그리고 친 DJ, 친노, 친문, 친명의 연합군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기도 했지만 전당대회 때 당연히 연합해서 능력이 되고 또 사람이 좋다면 그렇게 등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딱 두 분의 축사가 있었잖아요. 두 분의 문재인 축사.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마저도 1호로 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잘된 인사다. 그리고 이제 권미경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여성 노동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벌써 여성 최고위원이 3분이나 됩니다. 3분이나 됩니다. 이게. 그것도 굉장히 이러면 이제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 뉴스 보면 항상 남성들 위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이 3분 여성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고 사무총장 한정혜 그러니까요. 보통은 남자들이 도맡아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성 정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된 인사고 무엇보다 저는 당 대표를 보니까 정말 25시간 뛰더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홍길동 정신으로. 홍길동 당대표, 25일 당대표라는 별명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애칭이요. 그건 매우 좋은 일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김민석 대표가 당선 직후에 그날에 거제 수해 현장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도 갔고 봉하마을도 가고 평산마을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실제로 부산에서 하고 강릉에서 하고 정말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벽에 일정을 잡으신다는 거잖아요. 새벽 총리였던 거. 새벽에 예를 들면 뭐 청소 노동자들이 현장도 갈 수 거고 새벽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들도 만나러 갈 수 거고 또 아침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이제 1,000원의 밥상 대학생들 뭐 그런 일정을 앞으로 계속 잡으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부터 서민들과 노동자들 움직이는 현장, 국내 삶이 시작된 현장. 이러면 지하철도 같이 타보고 빡빡하잖아요. 지금도 출근길 힘들거든요. 저는 민심이 딴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심은 시장통에 있고 노동 현장에 있고 1,000원의 밥상을 밥을 먹기 기다리는 대학생들에게 있고 지하철 출근길이 있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싣고 콩나물시루처럼 껴서 가는 거기가 민생 현장이고 민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벽부터 다니시는 거 기대가 큽니다. 그런 걸 대폭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민생 현장, 민심 현장. 그런 일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작은 충돌이었지만은 아까 말했던 전용기 그 청년 최고위 김영직 최고위원을 두고선 일부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약간 반발을 하긴 했거든요. 그 광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무적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김어준 씨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 다 우르르 얘기하는 게 팀으로 아니라 움직이고 몰려다니면은 이게 뭐냐면 화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결국에는 반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내는 것은 저는 건강한 행위이고 그러려고 우리 당원과 그다음에 민심이 최고위원들을 친청계 의원들을 앉혀놨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3명 다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지? 초반에 허니문도 없네? 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우연일지일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씨 방송 갔다 와서 그래요. 이게 결국에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에 대한 의제 설정 자체가 왜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세 분이 떠들어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공식적인 최고위에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저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런 거를 깨자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그냥 서로 간에 계파 간의 갈등 말고 일하러 갑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지역에 가서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반 근간을 좀 뒷받침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무리지어서 이렇게 또
당파적으로. 개파 갈등에 대한 선을 긋고 있으니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쉽사리 김어준 씨한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출연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조금은 이번에는 의외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기여한 바도 크고 또 어쩔 때는 아주 재밌기도 한데 두 가지가 의외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낙선에 대해서 아 저도 그거는 약간 신명을 해봐야 떨어진다라는 신호를 줬다는데 그건 이택수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절친 이택수 리얼리티 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고 엄청 네. 친한 친구인데 항상 출연하시고 아니다. 흔히 말하는 친명 친척하면 친명표가 훨씬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친명을 하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분석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무리한 분석하셨을까? 이러면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비판하는 게 낫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왜 세 분이 같이 출연했을까요? 일이 있어서 최민희 최고위원이 출연한다든지 한민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안으로. 세 분이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들이 믿고 따른 문재인 전 대통령 분열은 필패다. 화합해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딱 셋이 출연하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도 친명 친청의 갈등은 계속되나? 그런 구도는 계속되나?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아까도 이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용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참 많은데 그분이 인성이 좋으셔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렇죠. 네. 사람 참 좋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심이 매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김어준 씨처럼 그렇게 김용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을 앞세우면 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논리도 안 맞고 대통령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선거가 끝나서 거론하지 않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 30%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과가 그런 납득이 안 결과가 갑니다. 나온다는 것은 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제가 뒷다리 잡고 물고 늘어질까요?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성윤 최고가 1등이 나올 수 있냐? 이거는 뭔가 좀 불확실한 음모가 있다. 뭐가 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가 끝났잖아요. 끝나면 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뭔가 당이 명청대전에서 벗어나서 화합할 수 있고 또 김민석 대표가 이 탕평 인사를 하면서 그러라고 신호를 줬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지지층부터 자기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코부터 거론하고 그다음에 친명 해봤자 이제 벌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친명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러면 반대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안 꺼냈으면 좋겠어.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이고. 저도 말씀 나온 김에 김용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의 댓글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는데 이재명과 가깝다면 최고위원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식의 비난들이 글이 보여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의원으로 영향을 쌓았잖아요. 경기도 대변인 하면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본인이 풀뿌리 정치가로 이미 활동을 했었고 검증이 됐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생사고를 같이 하면서 정치검찰의 마녀사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정치권을 마녀사냥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조국 전 대표 그분들이 조국 전 대표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응원하잖아요. 네. 그 못지않은 마녀사냥을 당했잖아요. 3번 구속돼서 3번 보소로 나온 정말 최근 전부 응모하죠. 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 당사자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당원들하고 아주 수평적으로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들하고. 그래서 가면 그분 요구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경력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위원 후보 경력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이재명하고 친한 거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다 그 넓은 힘의 동지들이고 또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한 축들을 형성하는 분들인데 막 너무 막 미워서 나쁘게 비난하는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또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장님하고 김용 후보를 만나보고 똑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혹시 선거 이후에 연락은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너무 네. 크게 상심하시고 힘들어하시다는데 이제 담담하게 털고 네. 했는데 연락은 제가 못 드렸어요. 미안해가지고요. 그렇구나. 네. 저 찍긴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도에 떨어질 때 너무나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어마어마한 탄압과 만행이 시작될 거다. 그날 가입했어요. 떨어진 날 새벽에. 네. 그 전에는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요. 이제 참여연대 알죠, 활동하면서 알죠. 네. 시민단체는 진보정당을 응원해줬는데서 민주노동당 한 17년. 근데 이제 최근에 진보정당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면 당적을 이탈해야 돼요. 사무처장 하는 동안. 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이탈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응원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3인당 민주당 이제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례가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세설로 많이 들은 거는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총선에 공천 시즌 같은 게 돌아오면은 그렇게 자리 제한을 많이 했는데 아, 고사했다는 얘기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네, 몇번 있었잖아요. 근데. 연락이 좀 꽤 있었어. 관심 아니 근데 왜 있으신가요? 그럼 정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네. 저는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밖에 길거리에서 맞아. 투쟁할 일, 또 우리 민생, 경제, 서민, 청년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직도 안 맞아요. 근데 다만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게 이제 안 해요. 됐어요. 이제 안 해. 예. Never say never. 음. 미국 격언에도 있잖아요. never란 말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Never say never. 네. 절대 안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던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은 네. 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모르죠.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아니 될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출발점이라 민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대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원만한 당청 관계 속에서 지금 주식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여론이 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금요일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보니까 서울 지역의 여론이 부정평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런 이견을 김민석 대표가 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네. 지금 뭐 TF를 가동하겠다. 그다음에 민주당 TV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불확실성이 많이 쌓이면 시장이 저항하거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선명하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책을 세워놓으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 보안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 민심을 쫙 돌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전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찰개혁만 있었어요. 부동산에 나는 관심 있는데 나는 집, 그다음 전세, 월세, 그다음에 어디서 살지 이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못 들어. 검찰개혁합시다 뭐 이러게 이미 다 했는데 또 하자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소영이 여러모가 뼈해장국 얘기했겠어. 그만 우려 먹으라고 국물도 안 나온다고. 빅히트 빅히트였지. 단어죠.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우려들을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 문제는 정책적 보완이 뭐 어디까지 그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따지고 보면 환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1,300원대로. 그러니까요. 환율 안정이 네. 됐어요. 하지만 주식시장대가 지금 6천에서 7천에서 막 등락을 하지만 이 부분도 규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9천이 원래 정상이 아니다. 아니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런 얘기하면 욕 먹을까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 6천, 7천 시대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 5천이 공약이었어요. 네. 임기 내에 임기 내에 1년도 안 돼서 5천이 돼버리고 그래요. 9,300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원래 5천에 시작하고 시장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6천에서 7천 사이의 안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 건강한 자본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9천을 찍다 보니까 9천 안 가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이라는 게 그 최근에 보면은 설명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알리는 것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이미지. 맞아요. 언어나 태도. 언어나 네. 태도 이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게 교수처럼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A부터 D까지 막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지.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행태, 당신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90도 인사하는 거 좀 과하긴 했지만 75도 하세요 규정에서 앞으로. 그때. 75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이 당대표의 당 운영 방향 좋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 호기심인데 네. 어쨌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제가 민주당적을 2021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네. 윤석열 김건희에 맞선 투쟁 수단으로 또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줘야겠다. 그렇죠. 가입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랑 제가 책을 내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아 맞다. 예. 양경제 분 기가 막혀. 갖고 왔는데 기가 막혀. 기가 안 막혀. 꺼내셔도 되긴 하는데. 아니, 이 책으로 다 인세를 기부를 하니까 아, 기부하세요. 예, 그거구나. 하나는 꿈수 청년 장학기금을 기부했고 2천만 원은 네.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아름다운 재단 청년 주거권 캠페인에 그렇군요. 기부했는데 네. 이분들이 정권 바뀌면 주식 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놨죠. 야,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뛰더라고요. 야,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주식금으로 또 기부를 했어요. 아름다운 재단에 1,000만 원을. 왜 했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좀 청년이나 서민들이 한 곳에 돈 좀 쓰자. 내수 활성화에도 좀 네. 기여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이제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자. 이렇게 호소 드렸는데 맞죠. 구천이 정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장밋빛 전망 1만 바람을 타고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요. 곧 만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제안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안이라든지 전망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제가 거지 같은 원래. 비전문가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뭐 주가 조작을 근절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대책을 세우면 주가가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뭐 한반도 리스크가 또 제거되고 냉전 리스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맞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해야 한다는 것도 항상 네. 말씀드리고 근데 한 지금 뭐 이제 7,000선 근접했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잘 유지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대책은 정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최태원 SK그룹이 40조 원대 자사주를 또 네. 구입하고 매각하니까 주가가 뛰었잖아요. 이런 주주환원 대책들 그다음에 배당 늘려라 이런 건 여당이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선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은 어렵지만 대책으로서 정책으로서 호소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성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이건 후보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부동산 TF, 증시 TF를 만들겠다. 그렇죠. 저는 거기다가 민생 서민 청년 TF까지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아 본인이 하시려는 건 예.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누가 해도 좋은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와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 서민의 삶 네. 완 책임을 져야 된다. 검찰 개혁만 외쳐서 되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여당의 의제는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국민의 삶은 얼마나 다종당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증시, 그다음 민생 서민 청년 TF 이 세 개의 당대표 직속 뭐 상황실 같은 걸 만들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챙길 수 또 있는. 당내 유력 인사들, 실력 있는 인사들 다 들어와서 매일매일 회의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이런 대책들을 네. 제안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이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제가 좀 그려지는 상황인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TV에 이렇게 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민생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생과 청년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소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 올해 여러 가지 선거 국면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전당대회 전에도 개인적으로 좀 못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입후보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오랜 동안 당직과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네. 정치를 알 만큼 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선거를 치러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제 머리 못 깎겠더라고. 내가 남의 머리는 잘 깎아주는데 컨설팅도 뭐 제대로 뭐 그래도 뭐 나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네. 하고 분석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는데 내 선거는 모르겠구나 하는 건데 일단 뭐 제 선거와 무관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한 두세 가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과 민심의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줄여가는 정당의 역할들이 충분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있어서 종로구만 해도 12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결과가 2,300명으로 가늠이 돼요. 경선 과정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이제 참여하는 건 좋겠으나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이라 하더라도 전체 투표의 결과를 참여한 사람이 2,300명이에요.
야, 그건 너무 그러면은 좋은데. 12만 네. 7천 명의 이 국민의 입장이 2,300명의 결정에 따라서 되느냐? 저는 이게 당신과 민심의 이게 베리다. 괴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 지역의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그 시민이나 구민이나 국민들의 수요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이번에 경선 방식의 앞으로 여론조사를 없애거나 아, 여론조사. 네, 네. 아니면 여론조사 없애라 하면 여론조사 선배들이 대표들이 뭘 하니까 일단 이제 존치를 한다면 한 두세 가지는 해야 돼. 불투명성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해가지고 객관성을 기해야 된다. 복수를 하든 뭐 단소를 하든 최소한 불투명성 없애야 되는데 지금 각종 당에서 하는 그 경선 과정의 여론조사는요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끝난 다음에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끝난 다음에 후보 결과를 그러니까 몰라요? 마지막 결과치만 알려주죠. 마지막 최종만. 네, 최종만. 그리고 로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번에도 저 전당대회에서 이성윤 후보가 1등한 모든 전문가들이 의아해한 이 국민 여론조사도 두 개의 업체에서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4천 샘플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수치들은 나왔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그 세대별은 어떻게 된 네.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오고 나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선 가면 다 나오는 결과들인데 그걸 안 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승복을 하라는 얘기야, 안 하라는 근데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 룰이라고 쭉 이온 전통이라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아마도 조직적으로 기다리는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실제로 선거 치르면서 재밌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이렇게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네. 국민들 만났을 때 네. 뭔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피부미터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거든요. 피부미터는요 네. 거의 됐어요. 예. 그다음에 소문 미터. 소문미터. 소문미터로도 맞아. 됐어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막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랬어요.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상대 후보의 여론 뭐 어떤 비리 부조리 의혹도 제기돼서 의혹 제기도 있었죠. 당연히 심지어는. 저는 네. 그런 부분들도 당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공정치 못하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 소장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상담이나 제보도 많이 들어왔죠.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지역은 막 핸드폰에 그 지역으로 핸드폰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투표하는 지역에 네, 거기 안 살면서 안 살면서 어떤 호남 지역에 인구가 좀 작은 지역구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몇백 몇천만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이 될 외국 수가 가능하네요,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네.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랑 다원과의 대화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방선거나 앞으로 공천 과정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꼼꼼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승복을 못하겠다. 도저히 이런 분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게임이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 네. 네. 근데 제가 들어봐도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들여다봐도 이런 야 현대정당,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이런 거 하나 개선이 안 되나? 아니 사실은 우리 서영주 평론가님의 그런 낙선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의아한 게 좀 많았죠. 왜냐면 워낙 이렇게 원체 유명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네. 내가 잠깐 한 30초 얘기하면 피부미터라고 했어요. 피부미터. 제가 이제 열심히 현장을 다녔어요. 시장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부르면 가고 제가 이제 저기 제 구호가 부르면 간다였어요. 아, 부르면 간다. 네. 애니콜. 네, 애니콜. 네. 그다음에 열심히 걷는다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걸어다니면 진짜 한 20m에 한 명씩 응원하는 분들을 만나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응원합니다. 사진 찍고 어느 동을 가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자만한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바닥 민심이면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내가 조금 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 소수 몇 명에 있어서의 경선 과정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피부미터하고요. 결과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현장에서 관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의아하다라는 말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김민석 그 대표가 네. 이러저러 간담회 과정 같은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소장님이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버들과 백문백답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사회제로 선정을 예, 예, 가셨는데 좀 어떻게 가시게 된 겁니까? 아 이제
저희가 윤석열 김건희에 맞서 투쟁하고 막 집회도 했잖아요.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 때 그때 자주 오시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아 자주 오는 사람 아예 리스트. 겁이 나서나 또는 그런 투쟁을 좀 회피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김민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는 단골로 자주 왔었죠 집회 때. 아 그게 다 카운팅이 가능한 겁니까? 그 촛불행동 단체에는 누구나 왔는지 카운팅도 되어 있죠. 아 실제로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 알던 분들이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맞선 어떤 투쟁이나 기자회견 뭐 특히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녀사냥 다녀가지고 맞아요. 탈당한 다음에 어려울 때였죠. 무죄로 돌아왔다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송영길 대책위를 꾸려서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두 분하고 이제 상당한 소통이 쌓여 있었으니까 당원 지지자들과의 대화의 사회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하고 2번, 송영길 후보 한 번 이제 사회를 봤었죠. 아 특히 저는 유튜버 문답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다양한 질문들이 워낙 오가다 보니까 혹시 기억 남는 것 중에 가장 곤혹스러웠던 질문은 좀 어떤 거였어요? 아 보시기에. 예. 그 이제 이른바 다른 유튜브들이나 빅스피커들을 막 비난하는 질문들이 있었었어요. 아 현장에서. 저는 근데 우리가 이 민주당이 집권이라는 해서 더 이상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되고 특히 모욕과 멸칭은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호소를 계속했었거든요.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 현장에서까지 그런 멸칭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이 분열과 상처의 골이 깊구나. 그걸 보신 분들은 또 만약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 멸칭과 모욕의 대상을 응원한 분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장에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비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희건 소장님 사실은 굉장히 저변이 넓게 시민운동 하신 분이고 그러죠. 어떻게 민주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들보 같은 역할을 오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럴 줄 이번 알았어요. 기회에 적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뭐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네. 공개적인 지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난 1년간 정청래 전 대표의 당 운영과 청와대 소통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죠. 시민사회단체도 네.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은 그동안 정말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비난만큼은 과도하고 섣부르고 지나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평균적인 지적. 그런 정도 지적하니까 갑자기 이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실제로 보니까 매불쇼 그때 네. 댓글창에 아주 그냥 우리 소장님 나오시니까 예예예. 살벌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 지금 네. 앉은 걸 되게 혼났다. 따로 쇼츠 올라가 있는데 70만 명이 넘게 보셨는데 또 거기에 댓글은 대부분 욕입니다. 내가 내 이놈 앉은 걸 하면서 근데 그때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느낀 거죠. 본인들이 응원하는 후보를 비판했을 때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도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셔야 되나. 같은 민주당 민주주의자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규탄하고 내란을 함께 생사고로 함께한 어떻게 보면 동료 이웃이고 동지들인데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번 지방 그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고 맞아요. 네. 모든 분들이 과몰입돼 있거나 예민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세 분의 당대표나 8분의 최고 후보들은 정말 이렇게 통합과 향후에는 화합을 위해서 과정에서도 결과 위에도 정말 노력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찢겨져 있더라고요. 아니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 치르는 과정에서 네. 방송을 또 많이 하시고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이게 오가는 과정에서 뭐 김민석, 송영길 후보만 봤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랑도 혹시 마주치는 장면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있으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없었지만 안진걸 소장은 있었어요? 예. 저는 이번에 못 마주쳤어요. 네. 지난 박찬대 아 그 선거 때는 시장님하고 할 때는 이제 오다 뵙기도 하고 네. 박찬대 후보 그 행사 때도 그때 제가 또 사회 받고 알아요 그거. 예. 아이고 저기 의원님 제가 그 좀 사회 좀 봤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때 너그러이 그럼 사회 좀 볼 수 있죠. 하고 네. 응원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이번에 못 네. 마주쳤는데 그때보다는 좀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이 좀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은 받았죠. 제가 마주치는 여기저기서 네. 들리는 소문에 비판을 네. 받으시니까 좀 날이 서 있고 표정이 어두우셨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 이게 그 전부터 우리 진영 내에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느꼈던 것들은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그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민주당 사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안에서 다름을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매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이 그렇게 잘 모두와 융화되게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막간의 그 태도에 대한 비평을 했다고 해서 매부쇼에 나가 난도질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게 과연 우리 민주 진영의 본질인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런 것은 저기 장동혁 국민의힘 애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네. 최소한 다르면 좀 불쾌함을 토로하더라도 그에 대한 멸칭을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예. 다시는 안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 그 책임들은 정치하는 분들 이번에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엊그제 대통령께서 무려 5시간을 야근을 하면서 저는 네. 그 후보들한테 반주까지 하면서 반주까지 네. 하면서 그 후보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당신들에게 달렸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대로 또 포용하고 본인을 욕했던 지지층을 안고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될 거고 정청래 후보도 40몇 %에 되는 당원과 지지층에게 우리 그 서운해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다독거려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송영길 의원도 있죠. 네.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싸움을 즐기는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하나 돼서 좀 성과에 대한 성취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니 두 예.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청취하는 와중에 이 책을 보니까 이 박시동 대표님, 안진걸 소장이 이광수 이제 전문가님이신 우리 대표님 복덕방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데 세 분 사이 괜찮으신 거죠? 아, 너무 좋죠. 같이 계속 기부도 하고 있고요. 괜찮은 거죠? 예, 뭐 장학금 전당대회 기부하고. 치르면서 혹시 예. 예,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이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어디 뭐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뉴스공장에서 그 그러니까. 12시 1시까지 주식 방송을 진행. 근데 이제 이분들도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거기서 진행한다는 또 비난받고. 이분을 비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예. 이런 걸 다 제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책래 후보님을 적극 지지한 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다르다고 안 하고 틀렸다고 그래요. 아, 저보고 틀렸다는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아서 아니 이건 다름이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요. 안진걸 씨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틀렸대요. 거예요. 예. 민주시민의 배신자래요 제가. 야, 그건 김민석 너무하다. 총리를 조금만 응원해줘도. 그래서 그런 논리는 어디서 생겼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하면 정통 민주시민의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래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민주시민을 배신하는 거고 틀린 길이라는 거야.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대요. 틀렸대요. 제가 문자도 와 있어요. 저한테 틀렸다라고. 네. 그다음에 안진걸 TV 댓글에 너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댓글. 아, 진짜요? 제가 많아요. 그대로 뒀어요. 그런 거. 물론 소영주 평론가님도 뭐 입에 담을 수 저는 없는 비난을 받았는데 많이 봤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진짜. 진짜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네. 물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전직 대통령님이나 또는 그 정청 후보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이나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후보도 여러 번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에. 근데 지금도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물론 그렇게 분열과 이간질을 부추기는 극우 세력도 있을 거고 뿌락치들도 있을 거예요. 못된 세력도. 근데 실제 민주당 오랜 지지자들이 실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멸칭과 모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안 죽일 된다는 듯이 거지. 싸웠어요. 예. 이 문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이제 많은 예.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떠나가고 정치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론했거나 정치에 참여했던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일꾼들이 질려가지고 야 나는 이제 민주당 그 근처도 안 가고 싶다 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손해가 되는 일 또 아이고. 민주주의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사실 전당대회 이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잘해야 할 분이 김민석 당대표뿐이 아니라 같이 경쟁을 했고 실제로 2등을 하고 많은 표를 얻었던 정청래 의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매우 크죠.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역할들을 근거리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너무 본인에게 지지를 보냈더니 지지층만 의식한다. 표정 관리도 지지층 의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김민석 대표가 이기긴 했으나 그 주장은 틀렸다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거 달래느라고 그런 네.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과 끌려다니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침묵 기간에 정청래 의원은 들어갈 거는 같아요. 뭐 이제 당분간에. 뭐 네. 할 말 다 하고 살겠다는 저는 순간 그냥 지지층한테 한 얘기고. 근데 저는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세 분의 그 최고위원들 여기가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몰려다니지 마세요. 몰려다니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그게 전략적이다. 아 오히려. 네, 한 목소리를 세 궁극적으로, 명이서 네.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안 되고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이게 김민석 대표나 그다음에 우리 지지층의 어떤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많이 봤는데 네. 과거에 안 보다가 민심의 척도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오죽하면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아니 것뿐만이 그 아니라 정도는 진짜. 양반이죠. 아예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보다 못한 자, 그래 탄핵, 탄핵 사퇴, 배신 뭐 야, 정말 놀랐어요 저는. 욕. 예. 그다음에 호남에서 김민석 송영 후보가 선전했잖아요. 압승했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비난하고. 호남에 대한 비하와 음해까지 놀랐습니다, 서슴없이 올라와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분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정말 토론 그럼요.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물론 이제 뭐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그리고 저력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범진보 개혁 세력, 여권 세력의 어쨌든 쓰리스타예요. 이분들이 다 나서서 지지자들에게 절대 멸칭, 모욕, 조롱 같은 거 약속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르다고 욕하지 말자. 그 뻔히 온라인에서 추적하면 다 누군지 아는데 금방 나옵니다. 얼굴 안 조사하면. 보인다는 유만으로 익명이라는 유만으로 대형 커뮤니티나 대형 유튜브에서 엄청 정말 그 출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난도질을 해버려요. 맞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출연도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예요. 그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채널에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심지어 그 대형 유튜브들의 광고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마음이 떠나.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대요. 왜? 아이고. 거기서 맨날 욕하고 싸우니까 네. 저놈 죽여라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물건이 사지겠어요? 그런 분들이 물건 사겠어요? 자 중간에 이제 광고가 들어요. 뭐 구독 안 진 거를 사주죠 그러면 그 순간에도 옛날에는 저거 참 좋더라 사드려야지. 네. 그리고 저분들이 저거 팔아서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 이런 댓글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광고 와중에도 안 진 걸 죽여라 서영주 죽여라 이러니까 광고를 들을 새도 없어 그러니까. 광고에 네. 대해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광고주들 만났어요. 네. 매출이 대형 유튜브들에서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대형 채널도 문제가 돼요. 다 그분들 또 동접이 떨어져요. 그렇지. 맨날 싸우고 욕하고 출연진들 안 그러잖아요. 또 MC들 또 그렇지 않을 노력은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댓글이나 채팅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출연자의 다양성도 떨어지고요. 매력 있는 출연자 중에 안 나오는 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댓글 채팅 때문에 나는 여기는 구독 취소할란다 이런 분들도 막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손해가 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저는 정책누 후배님도 정말 딴지일보에 글 하나 쓰셔서 아니 우리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척결 민생 경제 살리기의 동지들인데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시면 어떡하냐. 내가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리셔야 돼요. 근데 과정에서도 지금도 한 번도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지지자들한테 말 함부로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적극 나서서 문화를 손잡고 바꾸자고 해라. 화합하고 단결도 호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주고 관용을 베풀자 서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상처가 깊으니까 당장 오늘 갑자기 마음이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정치인은 결국은 네. 정청래 그 의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본인이 앞길이라는 걸 좀 상상을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략 전술적으로 대의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김민석 대표의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내 정치인의 앞길에 나은 전도 유망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과 함께 모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공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큰 정치인을 만들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큰 정치로 가려면 네.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아마 전당대회 때 가장 많은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왜 우리에게 존경받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본인의 기득권을 열어놓고 본인의 가치 지향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본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가 큰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어떤 감동을 줬지, 갑자기 비단길만 걸어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됐다가 기다렸다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누릴 거 다 의장도 누리면서 하다가 네. 줄 잘 서서 대통령 뭐 당원들한테 막 추동해서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그래가지고 인기 높아져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을까요? 만에 하나 예를 드는 못 거예요. 줬죠. 못 줬죠. 절대로. 예. 그의 서사가 결국에는 그를 크게 만들었고 DJ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서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 정말 전당대회 때 노무현 얘기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하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바라겠다면 그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의 서사를 가시라. 예. 그러면 성공한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거 잘 지키고 내 45%는 내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말 당내에서 향후에 그 다음 넥스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협박은 아니라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큰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서사를 만드세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최근에 팀 정청래 세 분 그 청년 네. 지명직 최고위 반대하는 형식을 보아서는 큰 정치로 가기에는 아직 아니, 지금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 행태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그 세 명의 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겉보기 등등 보이는데,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음향으로 많이 관찰하신 바 실제로 요 그 이 팀 운영이 2028년 총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또 흔들릴지 모르죠. 사랑도 흔들리는데 우정은 더 많이 흔들리죠. 저는 이번에 어쨌든 정청래 네. 전 대표님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거. 아, 그럼요. 많이 얻었어요. 네. 어쨌든 54대 45 그 이제 결선 투표제나 비슷한 선호 투표제 하에서도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본인들은 이긴다고 주장함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또 이렇게 비평가들 전문가들 분석하면 그래도 한 6대 4 이상으로는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좁혔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대단해요. 맞아요. 현장에서. 저는 강성 지지층을 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가 좋게 표현하자고요. 적극 지지층들이 엄청 확보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 DJ 노무현 문재인에서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비책명이 완수가 되는 거고 남북 관계도 개선되는 거고 민생 경제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지지층 일부가 막 이재명 욕하고 김민석 욕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며칠간 있어가면서 그것부터 말리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야 그럼 김민석 송영길 지지자들은 계속 욕하는데 네. 아니, 당연히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경향TV에서도 예전에 다뤘는데 그런 말 못 쓰기 캠페인 하잖아요. 서울하고 안진걸 TV는 일체 일체 며칠 못 쓰지 쓰게 한다. 말자는 예. 캠페인 했어요. 실제로.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너는 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멸칭이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러냐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말이 등장할 때부터 이거 위험한 표현이다. 분류법이 아니다. 이거 멸칭을 담고 있다. 멸칭의 뜻이 있다. 하지 말자고 호소했는데 뭐 제가 뭐 말려도 막 퍼져나간 거죠. 맞습니다. 그거 제대로 못 말린 거 정책 후보 지지층들에게 제가 사과드릴게요. 말린다고 했는데 못 말린 거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후보님 일부 지지자가 막 이런 대형 채널이나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그건 진짜 아닙니다. 송영길에 네.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과 음해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말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신임 대표의
적극 성공해서 노력하자. 그럼 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TV 취재 방해 사건, 카메라 방해 사건, 최민희 후보님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그건 100% 잘못한 거거든요. 최무 측이. 그런 최민희 후보님 측이 음. 그러면 그건 제가 봐도 그건 아무리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강됐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마이뉴스 측에 자업자득이라는 답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리더가 되고 민주주의 리더 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따르겠다는 분이 카메라 막는 행위를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실망 포인트입니다. 시민사단체들도 그런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게 네. 비단 그 보면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과거에 누군가를 맞설 때 보이던 모습들이 네. 이게 안에서 투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같은 편이어도 잘못됐다고 딱 쿨하게 인정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면 그분이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김문석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님도 앞으로 노력할 게 엄청 많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위로와 포용과 또 통합의 메시지를 확실히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절대 패배한 사람들 조롱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패배한 사람 조롱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죠. 그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더 반발심이 더 네. 강하게 되고. 지금 네. 이 순간에도 그게 자행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 말리셔야 됩니다. 다 말리고 말렸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네. 말리거나 멀리하거나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온 모습대로 온 팀으로 더 큰 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그냥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범진보 개혁 세력이 지금 어쨌든 90여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생 서민 청년들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맨날 우리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니라고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총대선을 앞두고 이제 네. 당이 좀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랑도 맞물리는 건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결국은 총선도 벌써 시계를 보니까 26년 8월이라 네. 뭐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단순 명료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집권 여당은 민주당 따로 정부 따로 가서는 성공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확 올라갈 만큼 유능하고 회원감 있는 당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당 지지도가 높은 거 그거 당 대표가 잘해서 된 거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낮다. 의미 없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네. 동반 상승을 하거나 다소 당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국정 지지도는 60% 70%를 찍어야 됩니다. 저는 총선과 재집권은요 사실 국정 대통령의 평가로 이 표를 주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보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우리가 당이 당 따로 국정 따로 놀지 말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이제 반등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이제 비등비등하게 저도 이제 올라오면서. 예측을 네. 했는데 이 반등을 계기 삼아서 쭉 부동산 주식 이런 지방에 대한 효용감을 주는 유능한 이 민주당이 되라. 그러면 사실 재주권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의 다름 아무 쓸모 없죠. 말할 시간도 없고요. 울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다 재원복됩니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재집권이에요. 그럼요. 그럼 재집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제법에 관심만 있어 재산 신경 안 써. 결국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리더십 계속 중요하다 강조를 네. 드리는데 그래 가까이서 좀 보셨으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걸 이행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조금 듣고 싶거든요. 그 네. 의원 시절에 그 만든 포럼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포럼이 있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요? 예. 네. 그리고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그랬고 DJ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이 인용하시는 걸 봤거든요. 확실히 민생 서민 청년 마인드가 있어요. 전 집권여당 대표는 어떤 뚜렷한 개혁 과제에 대한 비전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전제해야 될 게 민생과 서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입니다. 억울하고 고달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네. 연대의 마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어떻게든
이건데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TF, 증시 TF 그리고 민생서민 청년 TF 반드시 만들어내야 다 제안 드리는 거고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앞으로는 총선 전까지 이런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증시가 다시 7천 8천 돼요. 근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러면 다수 국민이 그러면 네. 그 이제 증시에서 이득을 보신 수익을 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전체 지지율 회복에는 또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KTX와 SRT를 이제 합쳤어요. 아, 네네. 주말에 2만 좌석 정도가 늘어나요. 아, 그 주말에 좌석이? 예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금이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막 일주일에 하나씩 정부 여당 말로 국민의 삶이 체감 가능한 걸로다가 국민 피부로 느끼는 증시도 7천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서 부동산도 예를 들면 소유자들 아니 거주자들 말고 보유자들 1주택만 있는 보유자들은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에서 정부에 요건 조정을 좀 속도 해달라. 조절이나 내용 조절이 필요하다. 종부세도 10억 14억을 올렸는데 원래 대통령이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5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50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집이 올라가면 재산세 다 내게 돼 있어요. 올려서. 내야죠. 네.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서울 수도권에서 괜히 논란만 만들 거고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받느니 이러면 종부세 기준은 한 20억 정도로 네. 이렇게 올릴 때 좀 올려서 대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 더 과세해서 그걸로 종부세 벌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건 당이 목소리를 내야죠. 서울 수도권의 1가구 1주택 거주자나 보유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저는 화답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마어마한 호화주택 사는 사람들을 지금 감세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면요 점수 확실히 올라갑니다. 야 굉장히 합리적이다. 우리 목소리 귀 기울인다. 야 KTX SRT 합치니까 요금 떨어졌다. 주말에 예약도 쉬워졌다. 뭐 대학생들 1,000원의 밥상 그 아침에 밥 먹을 때 1,000원 해준 건데 예를 들면 점심 때또 그게 확대된다. 학생들이 지금 밥값도 없었고 굶주리는 학생도 있대요. 끼니를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여당이 든든합니까? 네. 아 정치가 정말 내 곁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김민석 네. 대표가 그런 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청와대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제안은 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 상황실 만들어야 된다. 민생 서민 청년 상황실. 네. 당 대표도 만들고 청와대도 만들어서 양쪽이 하루 종일 그걸로 서로 좋은 정책으로 논의하고 경합을 해라. 내놓고 네. 네, 협조하고 그래야 산다. 아 그리고 이거 작은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김민훈 교수랑도 가까우시죠? 그 김민석 대표님의 형님, 네. 친형님이죠. 촛불행동 대표님. 실제로 네. 이제 장외에서 활동도 많이 네. 아실 텐데 그 형제가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다 닮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잘 보면 닮으셨어요. 이렇게 외모는, 보면이라든지. 예. 근데 이제 김민웅 대표님 목사님인데 목사님 조금 더 이제 등치가 좀 크시죠. 키는 비슷한데 근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김민석은 그러니까. 학생운동 그다음에 징역감독원에 바로 직업 정치로 뛰어들었고 김민웅 대표님은 계속 제야 사회운동.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미국에서 목회자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 민주화운동하고 한국 와서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촛불행동의 이제 대표로서 이번에 근데 그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하나 쓰셨죠. 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 평가를 쭉 썼거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는데 특히 동생이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지금도 이번 전당대도 배신자로 계속 그랬죠. 예.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때 행위는 잘못된 거 맞다. 하지만 그때 한 번의 행위로 영원히 배신자의 낙인으로 그가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하고 권토중노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배신자의 낙인만큼은 이제 접어달라는 절전한 호소인데 친형으로서의 호소이자 전체 진보 개혁 세력에서 존경받는 원로로서의 네. 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 2002년도 일로 넌 배신자야 하면서 그분에 대한 멸칭으로 계속 조롱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집권 여당이 대표가 됐으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가 정말 제대로 일하시도록
촉구하고 응원하는 게 훨씬 현명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다음번에 두 분 워낙 가까우시니까 예. 한 번 더 모시고 네. 아유, 직접적인 얘기 좀 들어보도록 불러만 하겠습니다. 주시면 네. 얼마나 네. 좋습니까? 정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해야지. 아니. 앉은 지금까지 걸 좀 거절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예, 앉은 다음번에 걸 좀 같은 지켜봐야 사람,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앉은 걸 같은 사람 네. 정치를. Never say never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서영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 비상구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